와,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거 못하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그거 감당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부담스럽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Korea Energy Company, Hanguksan Energy. If we make it, Korea's history will change.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한국선에너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내드리는 영상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데 우리 사업주분들이 많이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구조안전진단이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주분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1부에서는 구조안전진단이 왜 필요한지, 또 거기에 따른 구조설계에 따른 보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보강 비용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2부에서는 실제로 의뢰가 들어온 보강이 진짜 많이 필요한 그런 축사를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발전 사업을 할 때는 두 가지로 하지요. 노지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사업주가 소유하고 계신 그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대충 나눠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요.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공장을 짓든 축사를 짓든 개사를 짓든 창고를 짓든 우리는 그 건축물이 그 용도에 맞게끔 쓰여질 때 큰 하자가 없을 정도의 강도로 그런 건축물을 짓습니다. 근데 그렇게 축사하면, 예를 들어서 축사라 그러면 그 안에서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비바람 막아주고 뭐 막아주고 해서 그 정도의 용도로 지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 축사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축사가 그 축사 지붕 위에 얹혀지는 10수톤의 그 태양광 구조물의 무게를 견딜 수가 있느냐? 못 견디죠. 가축을 키우는 용도로는 충분하고 훌륭할지 모르지만 그 건축물 위에다 태양광 구조물이 올라갔을 때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것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공장도 그렇고, 창고도 그렇고, 축사 개사, 대충 이런 구조물, 건축물들은 보강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공장 같은 경우는 좀 덜하기는 해요. 빔으로 져놓고 한 경우는 좀 덜하긴 한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축사, 또 농업용 창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강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주들은 어떻게 하시냐? 내가 이 축사 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100km, 200km, 300km, 500km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고 비교 견적을 하시겠죠. 근데 이 사업주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축사가 과연 태양광 구조물을 얹혔을 때 안전한지,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해야 될지, 또 보강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를 잘 모르세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전 사업, 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안전진단을 받으면 구조 설계를 받아요. 구조 설계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보강을 해서 하면 이 축사면 축사, 이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200km, 300km가 올라가도 안전하다. 풍압, 설압 이런 거 다 따지겠죠. 그럼 이런 전문 기관에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봐요. 그래서
그 기둥은 뭐 몇 T짜리로 보강을 하고 뭐 까치발을 세워라 뭐 어떻게 해라 뭐 X발을 대라 이런 구조 설계가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보강도 하고 그 보강이 다 끝났다는 철저하게 다 끝났다는 전제하에 그 지붕 위에 태양광 구조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사업주분들도 그렇고 업체 관계자들도 그렇고 이 보강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저희 그 업체 대표들끼리도 가끔씩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자리를 만드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구조 안전 진단을 하는 그 업체가 너무 까다롭다. 뭐 그렇게까지 보강을 하냐. 뭐 한 이 정도만 해도 될 텐데 그러면은 정보를 막 교환을 해요. 뭐 어디는 구조 설계가 잘 나온다. 뭐 까다롭지 않다. 그러면 거기 좀 소개 좀 시켜달라. 명함도 주고받고 막 이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죠. 이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이거 잘못 생각하고 등한시했다가는 사업주도 마찬가지지만 업체도 그냥 한 방에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축사 그 200km, 300km 하는데 그 밑에 소가 한두 마리예요. 소가 수십 마리가 있는데 그거 잘못해서 무너지면 그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좋은 것이다. 그 구조설계 사무실이 어느 A라는 업체가 미워서 과다하게 뭐 보강하고 해라 일부러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시뮬레이션 다 돌려봐서 이 정도로 보강을 해야지만이 안전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판단을 전문가라면 그 판단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는 보강을 하는 것이 맞지. 그 보강 비용 좀 아끼자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러면 결국은 부실해지는 것이고 나중에 책임 소재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친한 저기 업체 대표한테는 그래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보강은 튼튼하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 구조 설계에 나온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좀 쉽게 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사업주는 또 어떠냐? 사업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주도 뭐 이거 보강하는데 그렇게 비싸냐 어쩌냐 이거 튼튼하다 그렇게 따질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축사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축사 지붕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걸어 보세요. 사람 하나 올라가서 걷는데도 출렁출렁합니다. 그 느낌을 본인이 느낄 거예요. 근데 그런 축사 지붕 위에 10수톤의 그 구조물이 올라가는데 그거 버티겠어요? 못 버텨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하고 전문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조진단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사업주분들이 이런 말씀 하신 분들 많아요. 이 구조진단, 보강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던 분들은 기껏해서 이제 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뭐 이런 데를 업체를 선정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견적이 전부인 줄 알고 했는데 축사가 좀 부실하다 그러면 이거 상당한 금액의 보강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럼 그분들 하시는 말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와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거 못하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그거 감당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부담스럽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제가 그걸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조금 합리적으로 조금 더 그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해는 돼요.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러나 구조진단에서 나온 그 보강은 절대 깎으시면 안 돼요. 절대 뭐 빼고 하시면 안 돼요. 옛말에 그 사상누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모래 위에 성 짓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사업주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건축물이
그냥 철근 콘크리트 뭐 이런 건축물이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구조 설계만 받으시면 돼요. 구조 안전 진단만 받으시면 되는데 뭐 축사, 뭐 창고, 뭐 공장 또 일부분 이런데 개사,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거의 100% 상당 부분 보강을 해야지만이 발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 진단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구조 설계에 따른 보강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잘 몰랐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보강 비용 때문에 발전 사업이 깨지는 경우도 여럿이 있어요.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보강 들어간다 그러는데 난 2천만 원어치만 해달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깎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설사 조금 줄여서 비용 좀 줄여서 그 구조설계 사무실하고 상의를 해서 보강을 요런 쪽으로 해서 좀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서 상의를 해서 요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은 비용은 조금 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그 판단이 그 선까지는 보강을 해야 된다. 이게 업체하고 사업자하고 상의해갖고 맘대로 줄이고 빼고 뭐 낮추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업주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진행을 할 때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보강비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여럿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럿 있죠.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2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축사에 현재 있는 축사의 영상을 가지고 왜 이 계약이 깨졌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보강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우리 예비 사업주분들은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보강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보강비를 어떻게 해보겠다 또 보강을 좀 줄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너무 위험하다. 안 하시는 것이 맞다. 발전사업 안 하는 게 맞아요. 괜히 이거 발전사업 욕심내다가 축사 잘못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하고 막 줄여고 보강 우습게 보고서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뒷감당은 아무도 못한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1부에서의 마무리 얘기는 예비 사업주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려고 하신 예비 사업주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건축물이 얼마만큼 튼튼한지 구조안전진단은 필수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구조 설계에 따른 보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나온 설계 그대로 보강을 해주는 것이 이 발전 사업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개념만 우리가 잡고 가고 2부에서는 실제로 의뢰가 들어온 축사의 영상과 왜 이 계약이 깨지는지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